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법무검찰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억울해. 사건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사건 2021노 1088 업무방해. 네, 고객님 문의하신 사건은 2022년도 1월 20일 날에 항소 기각 판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 모두 다 지금 검찰청으로 인계되어 있습니다. 항소를 하고 재판받고 또 하면 또 항소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 기각이 됐다고요? 네, 고객님. 아예 기각이 그 무슨 소리야? 그럼 기각이 됐다는 게? 말씀하신 사건은 2022년도 1월 20일에 항소 접수하신 사건이 항소 기각 판결된 사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기각이 뭐예요? 고객님, 기각이라는 뜻은 고객님, 예. 네, 고객님 기각이라는 의미는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청한 내용을 종합적 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 즉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종국 결과입니다. 저는 후회를 진짜 많이 해요. 진작에 다른 동물병원을 바꿔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게 진짜 한이 됩니다. 이 사건 터지기 전에는 몰랐는데 사건 터지고 난 후에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가 있던 약을 재처방한 것도 그렇고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도 애가 아직 눈을 뜨고 있는데 하더라고요. 제가요 수의사 이 개 쌍놈한테요 고소를 3번을 받습니다. 다 같은 걸로. 타이틀만 다르고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이없는 게 뭐냐, 대한민국의 검사가 제가 잘못했다고 추가로 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제 사건은 기각이 됐대요. 이제 나는 억울해 뒤지겠는데 내가 가해자가 되어 있고요, 상대방이 지금 이 상황을 전부 만들어 놨는데 피해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사건은 기각이 됩니다. 의정부 법원에서. 저는 이걸 꼭 기록에 남기려 합니다.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이 기록은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보존될 것이고, 수의사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걸 꼭 누군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었든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지 이 개쌍놈의 수의사가 잘못한 건지. 정말 내 자신에게 수백 번은 물어본 것 같아요. 이 수의사가 하는 말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수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 안내 문자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고 말을 한대요, 고객한테. 하지만 실제로 그걸 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말로는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이 사건 이후로 다른 동물병원을 옮겼거든요. 그 이후로 알았어요, 이 동물병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건지. 그 전에는 이 수의사만 믿다가 아 그래 이 수의사만한 사람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옮겨보니까 그때야 이 수의사 이 동물병원 자체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그 전에는 정말 뭐 100번에도 1000번에도 수의사를 뭐 신뢰하고 믿었다가 옮기고 나서야 이제 안 거예요. 당시 저희 집에는 고양이가 셋이 있었습니다. 셋이.
하얀색 고양이 하나랑 길고양이 구조한 애들 둘이 있었는데 1년 지나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저희 집 앞에 길고양이가 하나가 쓰러져 있는데 죽지는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걔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 병원에.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수의사라는 사람이 진료 기록이라도 제대로 보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수의사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집 애들은, 집에 있는 애들은 예방접종을 했으니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고양이는 예방접종 안 한 걸 내가 아니까 당연히 임시보호를 보냈고, 나머지 둘은 그 수의사 말만 믿고 저랑 같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그 아픈 고양이가 그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 격리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가서 보니 예방접종 기간은 한참 지난 상태였고, 그러니 한마디로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이 수의사 무책임한 말 때문에 임시보호도 못 가고 예방접종도 못 받고, 이 상황에서 진료도 대충 보고, 결국은 저희 집 고양이 중에 가장 예뻐하던 애가 범백이라는 질병에 걸려버리게 됩니다. 마침 그때가 명절이었어요. 동물병원 다 닫았어요. 24시간 동물병원 빼고는 다 닫았어요. 얘 살리려고 진짜 24시간 동물병원 진짜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어요. 혈청 주사부터 해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애들 예방접종 기간이 한참 지나 있더라고요. 이 수의사, 이 쌍놈의 새끼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말을 하는 바람에 예방접종 기간도 지난 상태에서 그 위험한 상황에 저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수의사 말만 믿었다가 정말 완전 개쓰레기가 된 거고요. 저희 집 고양이가 거의 일주일을 버티다 나중에 온몸에 실핏줄이 터져서 죽었어요. 아프던 애가 죽었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애들이 걱정되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에 애들 데리고 갔어요. 예방접종 받아야 되니까. 저는 애초에 그 병원 갈 마음도 없었지만, 저 솔직히 그 병원 다시 간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 수의사 이 개놈 새끼한테 사과 한마디 받겠다고 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 새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말이 뭔가요? 죄송합니다입니다. 무릎 꿇으라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 이 수의사 개새끼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물건 망가졌습니까? 물건 고장났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수의사 이 개새끼가 뭐라고 하냐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어쩌라고. 내 가족 같은 애가 죽었는데 물건 망가진 것으로 취급해요. 그러더니
날 돈 뜯으러 온 사람을 취급을 합니다. 나는 지금 불안해가지고 나머지 애들이라도 어떻게 살리겠다고 왔는데, 사과 한 마디 받겠다고 찾아왔는데 6년 동안 이용하면서 정말 믿어보고 마지막까지 믿어보겠다고 갔는데 돈 뜯으러 온 사람을 취급을 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 수사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이 수사한테 지금까지 10원짜리 하나 요구한 것도 없고, 공짜로 진료받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 수사가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진료 기록을 받으러 갔어요. 진료 기록 받으러 갔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 사람이 준 진료 기록이 아무리 봐도 부족한 거예요. 다시 찾아갔죠. 이거 맞냐고,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 수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당하게 일부러 누락시켰다. 네가 어쩔 건데. 저 이 사람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어요. 저 진짜, 아니 사람 새끼가 아니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저 이 사람한테 사과 한마디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가지고 공공기관에 제가 다 문의를 했어요. 문의했더니 금곡시청에서 나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 그 병원 이용한 내역 있을 거 아니냐, 카드 사용한 내역 가져와라. 그럼 우리가 그 동물병원 그 기록이라 조회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겠다. 뭐 벌금을 떼든지 뭔가 해주겠다. 뭐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카드 내역 뽑아가지고 가는데 마침 골목을 나가는데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라도 사과했으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리지만 한번 좋게 생각해 볼까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 그 수의사가 어떻게 하냐, 내가 봐라 여기 당신이 누락시킨 카드 내역이 있다 줬더니 보더라고요. 비웃고 갑니다. 비웃고 가요. 사람이 그 상황에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비웃고 갑니다. 정말 한동안 정말 미친놈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살인자 안 되겠다고 악착같이 버텼어요. 악착같이. 저는 태어나서 정말 누구를 죽일 수도 있겠다 라고 처음 느낀 게 그때였어요. 그때 진짜 잘못하면 나 살인자 되겠다, 이 악물고 버텼어요. 이 악물고. 집안에 빛 하나 안 들어오는데,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데서 이 악물고 버텼어요. 밤에 나도 모르게 한쪽에 칼 들고 왔다 갔다 해요. 사람 미쳐서. 여러분 이거 당해보셨어요? 사람 미칩니다. 사람이요 버티다가 나중에는 어디 화풀이할 데가 없으니까 내 블로그에 자꾸 글을 쓰게 돼요. 죽이고 싶다 이 새끼, 진짜 어떻게라도 진짜 버티겠다고 진짜 악착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나보고 경찰서에서 오래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잖아요. 경찰서에서 오래요. 조사받으러. 제가 거기 가기 전에 들렸어요. 그 동물병원.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갔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영업방해로.
이미 이 사람은 진료 기록 받으러 간 그 날에 접근 금지를 시켰고 내가 찾아올 줄 뭐 예상을 했나 봐요. 가자마자 바로 영업방해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앞에처럼 똑같이 겪으시면은 어떨 것 같아요? 대한민국 검찰은 제가 나쁜 놈이래요. 내가 영업방해를 했대요. 저희 집도 식당을 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함부로 한 적도 없고 정말 나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나라가 나보고 영업방해했대요. 대한민국 법원이 나보고 나쁜 놈이래요. 제가 가해자인가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잘한 것밖에 없거든요. 최소한 살인자 안 되겠다고 버텼잖아요.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해봐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까딱해가지고 진짜 막 못 참고 살인자라도 됐으면은 저 지금 여기 있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저는 진짜 너무 억울해요. 마트에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야 합니다. 버스 타고 가면은 그 동물병원 보여요. 보이는데 정말 편하게 살아요. 커피 처음 마시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루아침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모든 일을 겪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 그 동물병원 그 수의사라는 사람은요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 있고요. 아무런 것도 없고 그냥 평소처럼 살아요. 평소처럼 커피 마시면서. 이게 대한민국 법인가요? 저는 제가 겪은 이 사실 이 모든 거를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2년 3월 3일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벌어진 날입니다. 한창 전쟁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제 사건 번호는 2021도 1088 업무 방해고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재판받았고 남양주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꼭 이걸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법무검찰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